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학주들의 강세 및 AI 에이전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양극화물질, 음극화물질 및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AI 에이전트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매우 높아졌다. AI 에이전트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및 컨텐츠, 게임 관련 종목군들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메인 포커스죠. 삼성 SDS, 삼성, 그리고 2차 전지는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월요일날 주목받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주제 수익성을 증명한 AI 에이전트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도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다면 좋아요, 구독,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화면을 2번 톡톡 터치해 주세요.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6시 반 이후에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2번 터치하지 마시고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군들은 보이는 종목군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로서는요, 공식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주목받을 종목은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즉 한국의 이동식 저장장치, 즉 메모리 저장장치죠. 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미국장의 강세 속에서도 나스닥 시장의 1% 초반대 상승 속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하지 못하고 다른 반도체,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인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한 점, 그 이야기는 시장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 파워로 이동한 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 주제가 AI 에이전트 시대예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가 증명을 했습니다. 뭐를 증명했느냐? 돈을 버는 것을. 팔란티어 플러스 10%, 그리고 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계열사가 있습니다.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5조 원 이상 되는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 100개 정도, 죄송합니다. 1000개 가까이 됩니다. 9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종목들, 10,0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900개 되는, 1000개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 상위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 빌리언이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조 원 이상. 예. 100억 달러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35% 급등한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즉 코드명 TEM, 우리가 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깔면 자동으로 그 깔리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계열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31%가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44% 증가했고요. 4분기의 실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으로 따지면 2분기 실적이죠.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춘 500대 기업들이 이 회사의 AI 서비스 채택률이 8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은 사실은 이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의 AI 서비스를 대부분 다 채택하고 있다.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돈이 되는 거죠. 돈 버는 AI가 드디어 에이전트, AI는 AI인데 서비스, 최첨단에서 일하는 에이전트 종목군들이 팔란티어와 더불어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이지는 않지만 스탠프 500 종목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종목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기업인 트윌리오라는 회사인데요. 25% 폭등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군들은 스탠프 500 종목은 아니에요. 스탠프 500에 들어왔다가 또 어떤 때는 탈락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 20% 이상, 15% 이상 상승한 종목의 대형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혹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종목들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종목들인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AI 에이전트라고 말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목군들. 그런데 그것이 AI를 만나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톡, AI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 서비스, 금융 서비스라든가 결제 서비스라든가 혹은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밀접한 AI 서비스, 이거를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네. 대리점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그래서 가장 일상생활에 내 AI의 어떤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어제 대부분 25%, 30%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시총 상위 종목, 즉 100억 달러 이상 종목 중에서 아까 보셨지만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그리고 트윌리오, 매출이 성장률이 17%, 그리고 고객 순유입률이 116%.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한국 돈으로 미국 5천억 정도, 미국 돈으로 3억 5,200억 달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미국 시장에서 구글도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AI 만드느라고, 데이터 센터 만드느라고 채권을 또 발행하는 시점에서 트릴리오의 이런 현금 흐름은 굉장히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종목군들에 대한 매입 붐이 불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픈하게 된다면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SK텔레콤이라든가, 물론 요즘 SK텔레콤이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 SDS라든가 그리고 AI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KT라든가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처럼 AI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 대중 접촉점을 확대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두각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테라라는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 21% 상승했습니다. 104만 건이 넘는 진단 검사량, 그래서 매출액이 38% 증가를 했어요. 암유전자 분기 검사량이 56% 증가하면서 그래서 어제 스탠프 500 종목 대형 종목에서는 모더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자임 테라피틱스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약물 전달 플랫폼,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흐름 증명돼서 보여준 형태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수익성이 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내 집을 빌려줘서 숙박료를 받겠다. 모토죠. 여행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도 AI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그 안에서 여행 서비스나 숙박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런 플랫폼 업체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AI 에이전트 종목군들이 돈을 번다. 즉 AI가 돈을 까먹기만 할 줄 알았더니 팔란티어도 프로그램을 잘 팔고 그리고 팀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에서도 AI 덕분에 매출액이 증대하고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서 주가의 수직 상승. 그 가운데 대형 종목이죠. 스페이스X 플러스 16% 폭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칩과 더불어서 독점 파트너 체계를 하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IPO 직후 의무 보유 락이 걸려있던 보호회수 종목군들이 보호회수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그래서 전날은 급락 나왔었죠. 어제는 다시 15.83% 급등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재상승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특히 AI 에이전트들이 돈을 버는 시간이 생각보다 단축되면서 그동안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한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대형 종목군들도 어제 나름 잘 선방에 나오면서 상승했던 최근 지난주에 20% 상승했죠. 예. 한 주간 동안 5% 7%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올려놓고 조정을 좀 안정적으로 잘 버텨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형 빅테크 종목군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한 주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대규모로 자금을 투입했던 돈 먹는 하마 같은 종목군들. 아마존, 테슬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메타 플랫폼, 우리가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한 주간 대부분 저가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침묵을 깨고 가격 조정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코스닥이나 이런 것처럼 낙폭과대 상태는 아니었지만 20% 정도 상승하고 그걸 또 지켜냈어요. 그래서 AI가 데이터 센터가 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기도 한다. 그런 관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위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전쟁의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아까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처럼 기업의 단체 회의라든가 혹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 AR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군들이 또 그들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이 매출액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85% 스탠앤포 500 종목 여기 있는 종목들 기준으로 85%의 분기 실적이 다 이제 발표가 됐어요. 80% 이상이. 그 가운데 발표한 것, 그러니까 400개 이상의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350개 정도의 종목군들이 이전보다 다 수익성이 분기 실적이 좋아진 걸로 기대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 공급망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것이 수익성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된 걸로 나오면서 예상은 한 3.5인가 3.9 예상했는데 3.5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공급망 재건을 했고 그 공급망 재건 속에서 AI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AI가 막 서로 경쟁적으로 저가를 뿌리고 있지만 서서히 단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그럼 AI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미나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왜냐? 지금 보시면 이 실적 분석한 거 보세요. 스탠앤푸어 500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하던 것을 익숙하게 번역도 하고 종목 분석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 10개 떨어진 종목 10개 예전에는 3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몇 시간 걸리느냐?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만 골라봐라. 혹은 반도체에서만 골라봐라. 그리고 지금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나 나테라나 그리고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그러면 저것이 우리나라 종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봐라. 미국 시장 지금 여러분들하고 토요일 날 아침 6시 16분입니다. 미국 시장 5시에 마감됐어요. 이런 거 분석하는데 기존의 틀대로 그대로 명령어만 집어넣고 버튼만 한번 누르면 그대로 다 뽑아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어런트처럼 광학 및 기술 장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처럼 반도체 종목,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이오 종목,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같은 기판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월요일날 일부는 상한가로 출발, 혹은 일부는 10% 이상 출발, 반도체 하이닉스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8, 9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종목들이 바로 시가에 그냥 떠서 출발하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준비된 사람에게는 월요일날 아침에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기판 종목 중에서 또 먹을 게 있습니다. 시가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쭈뼛쭈뼛 할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를 사는 것도 쭈뼛하고 기판도 쭈뼛하고 바이오도 쭈뼛하고.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까 보셨지만 스탠앤푸어 500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리스트를 뽑아봤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내려간 종목들에 거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아이암골드라는 종목, 금 관련 종목입니다. 이런 금 관련 종목군들과 네트워크, 광학 솔루션,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에서는 기판이라고 그러죠, 소위.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 이야기는 국내 시장에 월요일날 수익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AI를 통해서 지금 저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얼마? 25,000원인가요? 1년에 3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지금 저한테 10만 원 내고 써라. 다음 달부터. 써야죠. 시간은 엄청 절약해 줍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종목군들이 지금 돈을 버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엔비디아로부터 최상위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을 쭉 나래비를 세워봤더니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ADR이죠. 3.9%,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하이닉스와 연결된 SK스퀘어나 혹은 SK 지주사 그리고 삼성전자 일부를 제외하고
이 종목들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엘버말이라든가 2차전지 전구체 업체입니다. 양극 활물질 업체라는 얘기죠. 예. 대형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엘버말.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 상승한 에어비앤비, 그리고 13% 상승한 코히어런트, 13% 상승한 코히어런트, 10% 상승한 팔란티어. 이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에도 해당되지만 스탠앤푸어 500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종목군들, 팔란티어, 그 다음에 코히어런트, 네트워크 장비 종목, 광통신 장비 종목이죠. 한국에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같은 기판 업체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수익성을 지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런 종목군들은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죠, 기판은.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이닉스는 또 4% 빠졌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을 살펴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야간 선물은 하이닉스 ADR 때문에 별로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거래는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플러스 8.7%, 0.8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야간 선물 움직임이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나 6%, 적으면 1% 저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케이스예요. 특히 미국 시장 상승한 급에서 한국 시장이 어제 야간 선물에 못 올라갔느냐. 나스닥이 한 1.3%, 5% 이렇게 올라가면 적어도 한 4, 5%는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SK 하이닉스의 ADR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차별화 장세가 형성된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의 대장주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거나 8시 시초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가운데 어제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AI 에이전트 종목, 네이버나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NHN이나 혹은 삼성 SDS나 포스코 DX 같은 시스템 인테그레 업체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AI 에이전트로 지금 이제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그런 종목하고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장비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는 쭈뼛쭈뼛거리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기판이 급등하는. 그동안에는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같이 올라갔는데 어제부터 양극화가 나왔죠. 하이닉스 못 가는데 삼성전기 올라가고 LG이노텍도 들썩거리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흐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펼쳐질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하이닉스만 시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특집 방송으로 하나 설명해 놨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주식선생 박한샘이라고 치십시오. 그러면 어떤 채널이 나오냐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매주 목요일 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자세하게 월가에 퍼진 한국 반도체 소문이라는 주제로 왜 하이닉스가 그 실적에도 못 가는지, 그것을 실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동평균선과 수급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월가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금융적인 역학관계, 숏 포지셔너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일본과 미국의 연결, 샌디스크가 빠졌다는 얘기는, 웨스턴 디지털이 빠졌다는 얘기는 일본의 키옥시아도 빠지고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인 하이닉스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월가에 지금 퍼진, 그래서 숏 포지셔너,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자들이 왜 그들이 논리대로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흘러가는, 특히 하이닉스 전 세계 지금 중심에 있거든요. 올라갈 때도 중심이었지만 떨어질 때도. 근데 그것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놈들이 만들어낸 그 구조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고 하이닉스의 ADR이 왜 문제가 됐는지. 공매도자들한테 물량을 공급해준 창구가 굴락미를 준 건지 적군한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에 상장된 ADR입니다. 그 5%의 물량이 실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100% 유통 물량하고 똑같아요. 치명타였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께 여기 올려드린 거거든요. 반드시 저는 많고 많은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하이닉스 관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이걸로 분석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왜 하이닉스가 못 가는지,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은 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재편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좀 지금 느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리고 모더나라든가, 어제 에어비앤비입니다. 17% 폭등했어요. 스탠앤푸어에서 푸어 50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탠앤푸어 종목도 다시, 스탠앤푸어도 0.62%, 나스닥은 1.3% 상승하면서 다시 재상승 구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팔란티어예요. 예, 팔란티어. 팔란티어 차트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샌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만, 팔란티어 코드 번호가 PLTR. 팔란티어가 9% 폭등했습니다. 그 전날도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급등하기 전에 팔란티어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사실 바닥에서. 그래서 최근 지난 2, 3개월간 혹은 길게는 6개월간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군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거래소가 지지부진하니까 코스닥이 고는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반도체 중심에서 뭘로 이동하고 있느냐? 바로 이러한 AI 에이전트 혹은 AI 빅테크 업체,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아까 잠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종목군들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주가입니다. 어떠신가요? 강한 것 같아요? 일봉이에요. 분봉이 아니라. 마치 분봉 폭등하듯이 움직이죠. 380달러에서 500달러. 30% 넘게 급등 나왔네요. 즉 다시 AI 플랫폼 업체와 그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하는 팔란티어,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 AI 서비스 종목군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들이 움직여요, 지금. 이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만 지금 소외시키죠. 무게중심이 미국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증명되면서, 즉 돈을 번다, AI가. 이것이 증명된 한 주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들도 지금 돈을 번다. 그것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특히 어제 팔란티어나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 아틀라시안 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워크데이,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AI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혹은 NHN이라든가
혹은 키움의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같은 종목, 삼성 SDS, 쌍용 정보통신, 이름 바꿨죠. 지금 롯데 정보통신도 신세계 INC 같은, 우리나라 이제 그룹사가 그룹사 내 계열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효성 ITX나 이런 종목군들의 AI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통틀어서 한국에는, 그렇지만 미국에 비슷한 기업을 하는 게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그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게 다시, 결국 코스닥이란 얘기죠. 거래소 반도체보다는 코스닥의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의 이런 AI 서비스 업체들,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데서 움직이고 있다.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한국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월가에서 그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박한쌤의 월가 리포트, 한 주간을 정리하는 주간 리포트이기도 한데요. 어제 있었던 미국 시장의 금요일날 흐름 속에서 오늘은 수익성을 증명한 AI 에이전트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